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 시작할 차례죠. 예, 지역사회 복지론 우리 2교시에 보는 그러니까 세 번째 영역입니다. 뭐 어렵다고들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시험을 보실 때 평균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하지만 조금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좀 해 두시면은 오히려 이제 그 시너지를 받아서 점수 획득에 더 유리한 과목이 또 이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자, 우리 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점수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론 우리 교재 보시니까 지역사회가 뭐냐? 영어로는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죠. 여러분 커뮤니티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또 한번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말은 사실 이 커뮤니라는 말, 그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드시고 관련된 개념들 한번 보니까 지역사회는 사회복지 활동 영역이자 사회복지 현장, 지역사회 그 자체가 사회복지 실천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복지 사익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을 개인이냐, 가족이냐, 집단이냐, 지역사회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었죠. 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자, 보시면은 지역사회 실천 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건 큰 의미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 정확히는 조직화 사업,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워크라고 하는데 이 말과 사실은 동일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어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자, 바로 5번을 좀 먼저 보면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이렇게 얘기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보면 공공, 민간 사회복지 기관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과학적,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복지 활동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활동과 구별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학자들마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사회 복지 활동을 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보다 좀 더 큰 의미로 생각하시는 학자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그냥 통틀어 갖고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복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지역사회 보호 3번을 볼까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이 지역사회 보호라는 말 뒤에 가서 또 계속 얘기가 등장할 겁니다. 기존의 시설 보호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하여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지역사회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군가라는 건 당연히 뭘까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자,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장애인 복지에서 등장을 했죠. 자, 장애인 복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 어떤 방법으로 이들한테 더 적합하고 바람직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설 복지라는 겁니다. 시설. 자, 시설이에요. 이 시설이란 개념 뭐냐면 공통의 장애를 갖고 있는, 즉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죠.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이 시설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다가 이들을 함께 이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설 위주의 이런 장애인 복지 이런 장애인 복지를 우리는 시설 보호라고 했었어요. 시설에서 보호했었다.
이것이 장애인들한테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정상화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정상화 이념 영어로는 normalization이라는 게 등장해요. normalization 정상화 이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정상화 이념은 뭐냐면 자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애라고 한다면은 완전 장애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체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체장애 중에 이제 절단장애를 한번 생각해 봐요. 팔이 하나 절단되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가가 이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복지 제공의 주체가 이 팔 부족한 부분만 채워준다면 이 팔이 수행해야 될 기능 이것만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제안해 준다면 이 사람은 구태여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죠.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그렇죠. 거기서 생활하여도 전혀 무리나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이제 정상화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 이념에 의해서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탈시설화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탈시설화. 자, 탈시설화.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그럼 이 사람들이 살 곳은 어디냐? 원래 자신들이 살아왔던 곳. 그렇죠. 거기가 어딘가요? 지역사회입니다. 예.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워주고 채워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서 지역사회 자원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설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떠나가고 이제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지역사회 보호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가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여러분 재가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제 있을 제자, 집가자입니다. 뭐냐? 이런 분들이, 이런 장애인,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집에 계시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가 글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서비스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가복지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사례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관리라는 게 뭐죠? 사회복지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례관리자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개자라고 하는 역할을 썼죠. 브로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욕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되어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시설 보호가 정상화 이념에 의해서 탈시설화가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그것을 이제 지역사회 보호라고 했고 그 지역사회 보호의 기반은 재가복지고 이 재가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실천 기술로서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까지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뒤에 가시면은 이제 로스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또 우리가 좀 깊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한번 교재만 보시면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강조하고 지역사회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뭐 그냥 대충 한 번만 봐주시고 뒤에 가서 제대로 좀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해 두십시오. 자,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 사회적 동질성을 띤 지역사회, 지리적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 갈등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총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 지워도 되죠? 예. 지역사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이제 2가지로 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지리적
예, 의미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뭐냐? 지역사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역사회가 뭘까? 이제 첫 번째가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것과 같이 이어서, 같이 묶어서 해봐야, 그러니까 먼저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부터 봅시다. 이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사회를 공간적 개념으로 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지역사회야.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라는 건 뭐라고요? 지역사회를 공간적 의미로 한정시킨 것.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것으로 구분합니까? 보통 행정구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자, 맨 위에 시도가 있고, 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고, 그렇죠? 예, 시군구가 있고, 그 밑에 읍면동이 있죠. 예,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러니까 이런 행정구역인데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사회다 한다고 하면 이 읍면동이나 또는 이제 최대 넓어봤자 시군구 정도까지를 이제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있어요.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자, 이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지역사회라고 불려지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 관심사,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다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의 범위를 확 뛰어넘는 일이 이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서 등장해요. 여러분들도 보통 지역사회다 하면은 이런 공간적 의미로 지역사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이런 개념을 좀 탈피해서 이제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게 요새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냐,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이제 많이 발달한 게 온라인,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동호인들 모임, 그러니까 뭐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죠. 카페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어떤 주제를 갖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주제를 갖고 모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문제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대표적인 거 보세요. 뭐 요새 말 많이 나오는 거 동성연애인들의 무슨 모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보시면은 동성연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 이런 데 대항하고 싶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이거든요. 그것도 뭘로 본더라? 뭐더라? 예, 그것도 지역사회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뭐라고?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특수성, 분리성, 그러니까 공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들,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조직체 지리적 분포로서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나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사회 안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여하튼지 간에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간적 개념으로 지역사회를 보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적 동질성을 띤 지역사회,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지리적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이것도 읽어보시고, 자,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바로 공통의 관심과 이해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 지금 말씀드렸죠.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 취미, 활동 영역 등 기능적 기준에 기초한 지역사회를 말하고, 지리적 구분을 넘어서고 가상공동체, 여러분 가상공동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카페 같은 거예요. 얼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네들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구분할 땐 이렇게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눈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갈등의 장, 이것도 뒤에 가서
우리가 갈등 이론 공부할 텐데 그때 좀 얘기 나눠봅시다. 여기선 두 개만 건집시다. 어떻게 해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됐죠? 자, 지역사회 특성.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사회는 지리적 경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얘기할 때 이런 의미를 둘 수 있죠. 그래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지리성, 지리적 경계를 갖는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분리성, 특수성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가 사회문화적 동질성,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합의성, 자조성 또는 다른 집단 행위자의 상호작용 강조하고, 그 다음에 다변화. 자, 정보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지역사회가 자꾸 다변화된다, 바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변화라는 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공동체 의식 및 정서적 유대가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상호 합의와 일체감을 가지며 강한 정서적 유대를 보이더라. 정치적 실체. 자, 지방자치의 정치 구조 상황에 의해서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재자적 양상. 그러니까 이 정치적 실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역사회가 있으면 지역사회의 각각의 주민들. 자, 우리 요 용어도 기억합시다.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시민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주민이란 말을 써요. 주민.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이란 이런 용어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주민이 개인이겠죠. 이 개인과 이게 지역사회고요. 그렇죠.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간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의 주민, 즉 개인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국가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주민과 이 국가, 정부를 어떻게 매개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로서 지역사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한번 보세요.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셔야,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시거나 무슨 뭐 시장님을 하셔야 이제 중앙무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총리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시고 이렇죠. 이게 지역사회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발판이면서 실체입니다. 자,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테니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지역사회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공동사회, 이익사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테니스는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서 게마인샤프트라고 불려지는 공동사회와 게젤샤프트라고 불려지는 이익사회로 구분했어요. 자, 특히 산업화 이후에는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약 등의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이익사회 비중이 더욱 커진다. 자,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동사회, 즉 게마인샤프트가 산업화 이후부터 어떻게 게젤샤프트, 즉 이익사회로 바뀐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게마인샤프트는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차 집단, 이제 쿨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분했던 1차 집단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연이나 또는 지연 따위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생적 의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감정, 정서 표현 이런 것들 하죠. 그러니까 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계가 유대적이고 친한 것들. 그런데 이제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뭐냐? 상호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죠. 이렇게 보면 조합, 정당, 국가 등과 같이 객관적 계약이나 조약, 협정 등에 의해서 이해타산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만 관계를 갖는 거죠. 그걸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정치, 합리적 이해에 의해서 간접적, 몰인격적,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여러분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자, 지역사회 공통요소 및 좋은 지역사회 기준. 자, 지역사회 공통요소, 이제 힐러리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지리적인 영역이 있고 영역 안에 속하는 주민들 간에 어떻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 간에 어떻게 공통의 유대. 이걸 이제 유대를 영어로 이제 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타이라는 게 묶는다는 소리죠. 하나로 그들을 결속시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주시고 좋은 지역사회 기준, 이제 워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이제 워렌도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구성원 사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야 되고, 자, 권력이 폭넓게, 자, 구성원들,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 복종적 관계, 그렇죠. 절대적 지배적 관계 이런 게 아니고
구성원들 모두가 어떻게 돼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누구 하나한테 권력이 어떻게 다 몰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다양한 소득, 인종, 종교, 이익 집단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자율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져야 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뭘 협력을 최대된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한 여러 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조건. 자, 페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봅시다. 지역사회 역량.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이란 건 뭐냐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역량이라고 하죠. 자, 그 역량을 어떻게 향상, 강화시키는 조건이 뭐냐? 자, 지역 주민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지역사회 다양한 집단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 효과적인 의사소통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 여기다가 릴에다 별표를 찌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론을 계속 공부하실 때 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을 해요. 이제 그게 주민 참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역사회 복지를 앞에서 공부하셨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할까? 왜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까?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은 개별 사회사업. 그렇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도 집단 사회사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근데 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그냥 지역사회 사회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죠.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목표는 뭐냐면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알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하나로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이 조직화를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뭐라고 한다? 주민 참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주민 참여. 자, 이 주민 참여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 이 말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일 중요한 단어다.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지역사회는 여러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처리하는 절차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은. 다 이해관계가 틀리고 다 바람이 틀려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공식적 어떤 제도나 장치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움만 나겠죠. 자, 지역사회는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사회와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던햄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역사회를 유형화시킬 때 기준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그냥 한번 봅시다. 인구 크기.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인구 크기에 따라 지역사회를 구분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지역, 면지역 이런 얘기 하죠. 예, 우리나라도 보통 이런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히 이제 시군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도 구분을 줄 때 인구의 크기를 많이 보죠. 인구가 얼마 이상 되면은 광역시다. 그렇죠. 자, 보시고 인구 구성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은 대다수의 경제적, 인종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밀집 주거지역, 우리가 슬럼이라고 불려지죠.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세터민, 요새 이제 세터민 많이 등장하죠. 북한에서 이렇게 자유를 찾아 이제 그 북한을 떠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정부행정구역, 행정상 필요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구 크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인구 크기와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행정구역 구분을 어떻게 인구 크기에 잘 맞추죠.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죠. 특별시, 광역시, 도시, 시군구, 읍면동.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예,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나눠요. 우리나라는요. 세 가지로. 이 시도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특별시나 광역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도 좀 기억합시다. 자, 경제적 기반 또는 산업 구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특성은 물론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류학적 조사 연구에서 흔히 구분되는 것인데 이게 뭐야? 농촌, 어촌, 산촌, 산이죠, 산. 예, 광산촌, 광공업 지역. 그러니까 광공업 지역이라는 건 공단, 공업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곳이 광공업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셨죠? 이런 유형화 기준도 뭐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한 여러 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해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 지역사회 기능을 이제 길버트하고 스펙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길버트하고 스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역사회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어떤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기능, 할 일을 갖고 있고 그 기능, 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자, 첫 번째가 이제 생산, 분배, 소비. 자,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기능이죠. 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경제제도, 시장제도라고 합니다. 시장제도. 지역사회 시장이 있으면 이 시장 안에서 생산, 분배, 소비가 다 이루어지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경제제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사회화 기능을 지역사회는 담당해요. 사회화라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 등을 어떻게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만의 특성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가 뭘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그렇죠. 경상도 지역에 계신 분들, 그렇죠. 호남 지역에,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 다 어때요? 예, 말이 틀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된 거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그들의 문화, 사투리도 문화죠, 일종의. 예, 그것을 습득한 것이죠. 예,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가치관, 지역사회가 품어왔던 향유해왔던 전통 이런 것들이 전수가 되어집니다. 그걸 사회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어디냐?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가족제도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길버트하고 스펙은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가 지역사회 주민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막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냐면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사회 통제 기능.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막는 기능이죠. 갈등을 처리하는 기능인데 이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정치제도라는 거예요. 정치제도. 그렇죠. 정치제도는 누군가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있는 정치인들, 지역사회에 있는 경찰관, 지역사회에 있는 법원. 그렇죠. 그거는 권력을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죠. 이분들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통제합니다. 그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해결하죠. 자, 이제 네 번째 또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길버트하고 스펙은 생산 분배, 사회화, 사회 통제,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사회 통합 기능을 얘기해요. 지역사회는 사회 통합 기능 하더라.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가난한 자, 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꼭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지역사회 주민들도 어떤 분은 어떻게 놀러 가도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뭐 골프면은 부자 맞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공간 안에 즉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회사 사장님이신데 지역사회에 있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고 이제 직원이에요. 분명한 것은 서로 사이에 뭐가 있다?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줘야 지역사회가 역시 붕괴하지 않고 가겠죠.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종교제도라고 해요. 여러분 종교는 참 재밌는 게
종교 행사를 치르는 장소를 가면 이제 뭐 교회나 성당 가면은 여긴 가난한 자, 부자인 자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항상 종교가 가리키는 이념이 뭔가요? 평등을 가리키고 이제 사랑을 가리키고 그리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가리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종교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라고 가리키는 종교는 없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부상조 기능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상부상조 기능이라는 것, 자, 지역사회 내에서 가난한 자, 부자가 있다면 서로를 도우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그걸 도와주고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걸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걸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뭘 만들었다?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자, 길버트하고 스펙, 자, 그 얘기들 지금 설명드린 거에 다 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다음 시간서부터 이 지역사회 비교 척도, 워렌이 얘기했죠. 워렌 뭐 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좋은 지역사회가 뭐냐? 이거 얘기한 사람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